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비용이나 차량 유지비, 뭐 수리비, 기름값, 자재비, 그러니까 부품 사용, 부품 이런 거를 다 직원이 직접 수리기사가 직접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돈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소득은 되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13시간씩 한 달 내내 일을 하면은 겨우 이제 자기 돈 입금이 되더라도 자재비나 차량 유지비 필요한 돈이 빠지면은 자기한테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거죠. 여기 삼성역 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이 성수기 3개월을 벌고 나머지 9개월 동안 그 돈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어컨 기사인데, 에어컨 수리 기사인데, 여름 말고 에어컨을 안 쓰잖아요. 네. 그만큼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여름 때는 거의 밥도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막 밤 11시 이때까지. 근데 일감이 그만큼 다른 9개월은 줄어들어가지고, 그만큼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노동자 돈 많이 줬다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순수익은 무려 30조 규모입니다. 월 3조로 치면 하루에 1,000억 원씩, 1,000원이 아닙니다. 1,000억 원씩 순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그 돈 벌어주는 사람이 바로 노동자라는 사실. 삼성은 좀 더 겸허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2조 6천여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랜드는 앞으로 유통 매장을 100개 더 개장해서 오는 2020년까지 매출을 25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만 4천 명에게 90억 원 가까이 되는 임금을 주지 않아서 논란에 휩싸인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가 있습니다. 이랜드 파크인데요. 지금 이랜드 그룹 전체 차원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그룹 차원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도 결국에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그냥 원래 줘야 할 돈을 늦게 주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불된 임금 주는 거지 뭐 새롭게 주는 것도 없어요.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냥 이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아직까지도 벌이는 것 같아요. 2017년에. 안녕하세요, 봄날학교 여러분. 앞에 영상들은 잘 보셨나요? 5강은 쌓여가는 자본, 가난해지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하면 어디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삼성을 생각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이 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200조 원 상상이 되시나요? 자본의 부는 늘어만 가는데 반대로 우리들은 밥 한 끼 사 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4강에서도 나왔듯이 자본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어떤 기업도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지요. 대형마트에서 하는 50% 세일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윤 창출이 목적인 자본은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려고 합니다. 자본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재생산을 합니다. 제가 핫식스 공장의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핫식스 공장은 최신식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각 파트에 분업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협업으로 생산합니다. 이를 생산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혼자 생산하는 것이 아닌 사회가 다 같이 함께 생산을 한다는 의미이지요. 첫 생산은 자본금 10만 원으로 핫식스를 100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순이익은 5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불어난 5만 원의 이익은 노동자에게서 얻어낸 잉여가치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 기억나시지요? 자본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재생산을 계속합니다. 벌어들인 15만 원으로 더 많은 핫식스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더 불어난 자본으로 더 많은 핫식스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렇게 자본은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공장을 늘리고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지요. 이것을 자본의 축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잉여가치 때문입니다. 잉여가치 기억하시죠? 노동자가 노동에서 만들어낸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착취하고 있었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자본은 잉여가치를 최대한으로 뽑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본은 최대의 잉여가치를 뽑아내기 위해
임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노동자가 매일 라면을 먹고 살던, 삼각김밥을 먹고 살던,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다니던, 빚이 늘어나건 관계없이 최소한의 임금을 주면서 나머지를 착취합니다. 그게 자본의 본성입니다. 자본가의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삼성처럼요. GDP가 늘어나도 노동자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가 알바를 뛰어도 생활비에 허덕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이 몸집을 키우는 방식을 자본의 집적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몸집을 키우는데요. 작은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자본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흡수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타 자본과 경쟁합니다. 노동자를 착취해 잉여 가치를 최대한으로 뽑아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몸집을 불리지 않으면, 경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것이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본 축적의 성공에 살아남아 있는 자본, 즉 대기업들은 가장 많은 착취의 성공에 살아남은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이 있습니다. 핫식스는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함께 생산합니다. 하지만 그 잉여 가치는 자본가가 혼자 가져갑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자본의 축적 과정에는 실업자들이 발생합니다. 실업자가 생기는 원리 중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생산력은 높아집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더 많이 하게 되면서 필요한 노동자 수가 줄고 노동자는 단순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취업하고자 하는 실업자들은 노동 조건,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본가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딱 우리나라의 모습 같습니다. 실업자가 많은 것, 자본가에겐 착취하기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더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지고 근로조건은 점점 더 나빠지겠지요. 생산은 함께하고 잉여 가치는 혼자 독식하는 이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은 계속해서 노동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경쟁까지 만들어냅니다. 경쟁 공황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었다. 챔프라는 나라에 포드라는 친구가 있었지. 이 친구는 자동차라는 이동수단 기기를 만들어 팔던 장사꾼이었어. 이 포드가 살았던 시기에 급격한 생산을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장마다 재고가 쌓이고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직원을 줄이다 보니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비는 더 위축되어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지. 거기다 몇 년 후 투기바람이 불어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었고 태풍으로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자 사람들은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지. 주가가 뛰기 시작해 신용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돈이 없는 사람도 일정에게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에 뛰어들 수 있었어. 그러니 주식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겠지? 폭주 기관차 같던 증시는 대폭락을 거두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사상 초유의 폭락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망하게 되어 채권국이던 챔프 국가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세계는 줄줄이 공황에 빠지게 되었어. 이를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지. 여기까지 쌓여가는 자본, 가난해지는 노동자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혹시 내가 돈을 적게 받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야, 내가 일을 못해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